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서 신속 처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예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의 차질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플레이보이님이 1년 만에 그것도 시키니까 하네. 체스키 크롬프님은 진작에 했어야지 라고 또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파빌리온주님 오늘도 뉴바하예요 하셨고요. 아까 수제비 드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네, 샤이닝님 점심으로 수제비 끓여서 먹고 기다리고 있다고. 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셨네요. 네, 마중물님은 짬뽕 나와서 전 밥 먹으면서 눈팅 하신다고 오셨어요. 네, 어서 좀 오세요. 오늘 좀 많이 안 모셨네. 네, 제일리님이 빨리도 하네 하셨어요. 깜씨님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치도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뚜뚜띠띠님 오늘은 좋아요부터 꾹 얘기하셨는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월 18일 목요일 뉴스 바사삭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들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더 바삭한 온유한으로 이슈들 튀겨드립니다. 박성태 사랑교사의 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의 중대성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닐 텐데 그래도 결국 움직이긴 했어요. 대법원이. 진작하지 뭐 그런 생각이 저도 가장 먼저 들었고요. 다른 재판하고 같이 겸임하는 재판부가 이 중요한 내란 재판을 같이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라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렇게 대법원에서 예규를 통해서 본인들이 집중 심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좀 늦었지만 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너무 늦었잖아요. 네, 제가 계속 이런 걸 촉구했는데 저한테 맡겼으면 3시간이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입장이고 방향이잖아요. 지금. 석 달 전에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뭐 다른 재판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이 내란 중요한 정말 45년 만에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른 재판도 맡으면서 하고 이건 시간이 그래서 느려지고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실 이렇게 애초에 갔어야 됐고 더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얘기했고 천대 법원 행정처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예요? 알아서 이게 행동에 옮겨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 물론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일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유연성 있는 걸 하고 이런 것도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법원이 진즉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늦게 나왔다. 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오늘 예규 신설 제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귀를 닫은 게 아니라면 이 얘기가 대법원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우려하고 있으면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맞아요. 얘기를 정말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그 전에도 각종 뭐 회의에서 이런 부분 지적됐는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임시가 소집돼 있나? 하여튼 지금 빨리 법원행정처장 출석시켜가지고
당신들 생각이 왜 바뀌었어? 이전에는 왜 안 했어? 그거 한번 속 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준 님도 지금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사실은 23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좀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입장이. 이전에 전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려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항소심부터는 그러니까 1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니 직연 재판부 물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기는 직접적으로 개별 재판부에 하는 건 부담일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집중 심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좀 말에 그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예규라도 내놓겠다고 하면 달라지잖아요. 이 말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라고 좀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루이스님이 결국 국회가 압박을 하니 저렇게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선고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1월 16일에 이제 그렇죠. 체포 방해 관련한 선고가 내려질 텐데 그게 나오기까지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너무 늘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맞아요. 더 늦게 한 혐의들이 뭐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지금 선고가 1월 22일로 정해졌는데 아직 직위원 재판부는 선고 날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 체포와 관련된 체포 방해 이거에 대한 심판이 1월 16일 날 열리지 않고 이적죄에 대한 추가의 뭐 법원의 영장 이 심사가 있지 않고 그런데 윤석열은 1월 18일 날 풀려나고 직위원 재판부가 한 2월 18일쯤 할게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윤석열이 밖에 나와가지고 막 해괴망측한 행동하고 메시지 내고 그런 걸 우리 지켜봐야 되잖아요. 와 그런 거를 법원이 방치를 할 뻔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풀려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1월 16일 윤석열과 그 변호인 그의 일당들이 더 미뤄달라. 그럼 이제 구속이 1월 18일 지나서 풀리려고 했겠죠. 근데 법원이 강경하게 1월 16일 날 하겠다 해서 그때 구속이 될 게 거의 확실하고 그거 말고도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 전쟁을 유도했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게 이미 김용현 여인영이 구속 연장 신문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냐? 재판부가 이 사람들 풀려날 때쯤에 이거 구속해야 되겠는데 그럼 나옵니다. 직원 재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죠. 일반 이적죄. 네. 근데 12월 23일 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 연장 신문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특히 일반 이적죄는 거의 전쟁 유도한 거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라도 구속이 혹시나 풀려날 수 있으면 구속이 결정될 겁니다. 2중 3중에 안전장치가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예, 예. 네. 믿겠습니다. 오늘은 만약 풀려나면 제가 이민을 가겠습니다. 이민 가시면 낯을 안 들고 되죠. 살 수가 없어. 아니 이민 맛있는 거 가시면 안 사주세요. 되죠. 그냥 이민 가지 마시고. 꼬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갈 데도 없어. 꼬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지금 꼬리 자르는 분들 때문에 혈압 네, 오르시는 네. 분들 많은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쿠팡이 어제 국회 청문회 열렸잖아요. 쿠팡 창업주는 김범석 의장 글로벌 비즈니스를 핑계로 불출석을 했고 외국어 대표는 지금 한국어 못한다고 동문서답을 반복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잠시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대표,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Thank you for your question. As far as our responsibility, we take it very seriously. I am the executive in charge of Coupang Korea, and I am her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핵심 질문만 답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예. 네. 도시. Sorry.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통역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But I'm the one who's in Korea and in charge of the Korean business. 사실 이제 중간에 이제 통역하는 장면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줄이긴 했는데 통역 옆에서 제대로 하거든요. 의장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냐. 그냥 어느 분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사오정 전법을 지금 썼어요. 그러게요. 아니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Thank you for your question. Yeah, you're correct. Yeah.
대신. 예. 네.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했어요. 한 저희- 거죠. 영어 실력이 유려하시군요. 땡큐. 야, 네. 통역이 말씀하시죠.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통역이 필요해 한 없어. 단어로 다 끝내요. 이거 아임 해피했지만 귀에 쏙쏙 원해피예요. 들어와요. 위는 원해피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국민 감정을 너무 건드리고 있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특히 저는 딱 결정적인 게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 세계 17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일정을 바빠서 못 간다. 매출의 90%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쪽 신경 쓰셔라. 여긴 접고. 거기 가서 저는- 장사를 하든지 그렇죠. 왜 우리에서 170 개국에서. 장사하면서 허술하게 해가지고 내 그럼요. 개인 정보를 다 가져가고. 그렇죠.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네요. 열이 확 받죠. 그래서 제 대안으로 저렇게 이제 와서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저 따지면서 쿠팡의 저 민낯이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됐죠. 그냥 영어 안 들린 척하고 그 쿠팡이 좀 더 버렸었으면 이제 저쪽 아랍이나 아니면 과테말라 이런 쪽 분을 데리고 왔으면 훨씬 더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도 어떻게 못했겠죠. 근데 준법 규제를 해야 됩니다. 준법 규제. 사실은 그 예전에 문지석 부장판사가 얘기했지만 쿠팡에 대해서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을 때 당시 어미준 지청장이 얘기한 거는 다른데 다 그게 안 났다. 근데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쿠팡이 다른 곳의 노동청에는 다 얘기해서 다른 노동자 다 조사했는데 유야무야를 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게 문제 안 되고 처음 그러니까 문지석 부장판사가 했던 사건의 그 해당 노동청에서만 그걸 걸고 끝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검찰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수많은 대관을 뽑아서 그걸 다 유야무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철저히 이제 그 근로감독이나 또는 뭐 물류창고가 되게 많잖아요. 소방청에서도 다 감독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입국 금지 뭐 이런 영업 정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일단 근로 실태나 여러 가지 정부가 현행 법 안에서 쿠팡이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게 무지 많다.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쿠팡에 국회 출신들 보좌진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대관 업무로 엄청 가 있다면서요, 사람들이. 네, 그분들은 청문회 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명쾌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약간 뭐 바보 취급 당하더라도 잘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항상 예의 바르게 땡큐를 남발해야 된다. 그런 코치를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은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들은 거의 다 잘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쿠팡 측에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절반도 내지 않았는데 정작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공시를 띄운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보니까 미국 기업 CEO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주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총수 체제로 돼 있어서 사실 상속 문제를 생각하면 주가를 그렇게 안 높여도 된다는 인식들이 강하지만 미국은 대부분 투자자들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창업자 오너라고도 쫓겨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수많은 아까 180명 정도 대관을 뽑아서 그걸로 정부 또 여러 지자체 또는 부처들 관리하면서 들어갔는데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따져보면 탈법과 불법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주가가 영향을 받죠.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지금처럼 못합니다. 지금은 주가가 좀 쭉 빠졌어요. 쭉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시하면서 쿠팡이 지난달 18일 사이버 보안 사고 인지했는데 이 일로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 규제 당국의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라고 자체 평가를 올려놨더라고요. 전면 협조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야 어떠한 언론의 질타, 여론의 심판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청문회 하는데 자료를 거의 대부분 절반도 안 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협조할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고 결국엔 그 노하우를 잘 알아서 그래요. 하루만 넘어가면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는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각 상임위 한 5군데서 쿠팡과 관련된 청문회를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안 내고 관련 한국인 뭐 담당자들 안 나오고 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가는
법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진실되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한국 대표였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그 27살의 장덕준 씨가 심근건색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임원과 쿠팡 임원과 대화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라. 시급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 말이 안 된다. 이제 영어로 주고받은 걸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번역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일한 정황에 대해서 근무한 영상을 분석을 한 자료를 보고를 했더니 이거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뭐 어디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다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해라라고 직접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그런 정황이 보이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시급을 받는데 열심히 일했겠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27살이 심근경색으로 숨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열심히 일하다가 또 많은 일을 하다가 업무를 보다가 저렇게 뭐 심근경색이 왔으면은 회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회사 책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물 마시고 잡담하고 서성거리고 빈카트 잭 옮기고 짐 없이 이동하고 화장실 간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잔인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이 사람 하버드 정치학과 나왔던데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해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잔인한 은폐 작전을 벌였는지 정말 너무하다 그런 사람이 들어요. 저는 법적으로 저건 분명히 고발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영상으로 처음에 갖고 이분이 근무를 오래 했네요라고 담당자가 영상에 쭉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그 결론을 내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영상도 짜깁기를 한 거죠. 쿠팡 김범석 의장의 지시로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가거나 쉬는 모습으로 주로 짜깁기 해서 이분이 사실은 과로로 너무 격한 근무를 하다 숨졌는데 농땡이 핀 것처럼 억지로 만든 건 조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인 게 시간제 근로자가 왜 열심히 일하냐. 이분은 성과급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두 가지죠. 사실 쿠팡은 뭐 예전에 MBC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간 것도 네. 제가 봤었는데 저도 왜 주변 들어보면 그 안에 물류센터 안에서 계속 이 상품 박스는 내려오고 계속 분류를 해야 되고 거의 혼을 빼놓아요. 그리고 관리자들이 방송으로 계속 빨리빨리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선 못 버틸 정도로 일을 세게 시킨 거고 저는 정말 고대 노예의 그 피라미드 만들 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봤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날 정도의 근무 환경이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시켜놓고 왜 열심히 일하겠냐.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도 진짜 몸이 부서져라 하지 않으면 못 버티게 만든 거예요. 시스템이.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자들의 특성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해요. 그게 저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성공 동력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과로가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들의 노동을 다 폄하한 거예요. 너는 고작 시간제 급여 받는 사람인데 네가 왜 열심히 일했어? 넌 아니겠지. 여기는 사실 고작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분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사실 쿠팡이 엄청난 대기업이고 시가총액도 엄청 높지만 핵심 경쟁력은 사실은 저임금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류센터가 핵심 경쟁력이고 배송이 핵심 경쟁력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급여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로 이루어지는 게 경쟁력이에요. 근데 쿠팡 사실은 그 총수가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쿠팡에서 과로사가 계속 나온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도 그런데 지금 배경훈 과기부 총리도 영업정지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고 국회 과방위 정무위에서 쿠팡 창업 중인 김범수 부장 고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에 국정감사 앞두고 박대준 그 당시에는 이제 쿠팡 대표죠.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오찬을 가졌는데 70만 원이 결제됐다. 고가의 오찬자리였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김 원내대표가 설명을 하기를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8,000원짜리였다.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 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서 원내대표실 직원들과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70만 원짜리 이건 크게 물론 청탁금지법으로 이거 할 수 있느냐 그건 봐야 되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정식을 먹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옆에 증인이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인당 20만 원짜리 넘는 걸 먹었어라고 하면 이제 청탁금지법에 의혹이 있겠죠. 근데 뭐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본인 밑에 있던 보좌관이 대관에 쿠팡으로 들어갔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이분 나랑 가까운 분 아니고 혹시 내가 원내대표인데 나와의 관계를 인맥을 팔아서 뭐 할 수도 있으니 그건 아니라는 걸 대관 출신인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라. 이 정도면 전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전날에 사실은 뉴스타파에 일부 기사가 있었고 혹시 내가 자른 보좌관이 이런 걸 했나 의심해서 얘 잘라라. 그랬으면 그건 갑질로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박대준 대표가 나중에 해당 상무 지금 그만뒀죠. 라고 했던 얘기를 보면 약간 갑질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타파가 지금 해고 외압 의혹이 있다라고 예. 보도를 했죠. 약간 네. 갑질이 아니라 갑질이죠. 이거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걔 나랑 안 좋게 나갔으니까 걔 잘라버려. 걔 나 팔고 다니는 거 그거 그럼 더 손해 날 거야. 이런 식이니까 쿠팡에서는 불러가지고 당신 상해 가야 되겠는데 외국 발령 막 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만두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국감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기업체의 대표를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감을 앞두고요. 정말 많은 기업체의 대표들이 의원들 만나는 게 거의 대관자들의 1년 농사예요. 능력이에요. 딱 그걸 못 만나게 해주면 당신은 능력 없어고 만나게 해주고 증인 빼면은 야, 너 일 잘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대표가 당시 논란이 됐던 쿠팡 대표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되고 저렇게 만날 거면은 먼저 보좌진들이 그 기업체의 어떠한 입장을 들어보고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반영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럼 만나자고 하는 기업체 대표를 다 만나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그 만남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뭐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안 전이고 된다니까. 거기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구체적인 뭐 청탁이 들어갔다. 그럼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묻고 들을 수 있다. 물론 보좌관인도 만날 수 만약 근데 보좌관이 예를 들어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당시에 사실 보좌관이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보다 앞으로 쿠팡이 예를 들어서 뭐 노동 문제랄지 또는 뭐 여러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관 뭐 쿠팡이 어느 정도 뭐 대관에 그 밑에 민모 대관 담당 책임자가 있었지만 그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표를 글로벌 기업 대표를 만나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는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청탁과 거래가 오갔냐? 만약 그랬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누가 만나자고 했을까?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우리 보좌진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 팔고 다니네. 내가 이거 공식적으로 항의해야지. 쿠팡 대표 나오라고 그래. 면담 잡아.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면은 이 박대준 쿠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사한 일이네. 나 국감에 지금 막 증인 채택한다고 하는데 야 여당 대표가 만나자고 그래? 야 나 무조건 잡어. 이랬을 것 같단 말이에요. 본인도 민원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이건 잘못됐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면 안 돼요. 이런 거. 어쨌든 지금 쿠팡이 국회 청문회와에서 보이는 행태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이 태도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대관을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해서 해도 이게 지금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어떠한 의원들을 막 비판을 해요. 네. 근데 그 의원실에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가 있는 거야 보좌관으로. 그래서 저한테 장 소장님 저기 제 얼굴 봐서 비판의 강도를 좀 낮춰주세요. 아니면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지상정상 비판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국회를 잘하는 친구들이 쿠팡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냥 한 번 욕먹고 나중에 문제 없을 만한 일들을 교묘하게 선을 잘 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될 때는 막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만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기자들은 사실 거기에 훈련돼 있죠. 이제 정치권이다 또는 기업이다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취재도 하니까 이제 법조 출입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국회 특히 정치부가 그런 게 많은데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라포도 형성하는데 뭔가 걸렸다. 가차없이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그런 거 있죠. 뭐 단어 하나 정도 이 표현만 좀 바꿔달라 이런 것들은 뭐 감안할 수 있겠는데 뭐 어떤 중요한 얘기를 내가 그 해당 의원과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키시킨다 그런 거는 기자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어디 가나 욕을 먹긴 죄송합니다. 하죠. 저희 보좌관은 그렇습니다. 저희 뒤통수가 생활화돼 있어서 기자들은 대부분의 기사가 사실은 비판 기사인데 90% 이상이 비판 기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친한 의원들이나 사실 그 부분도 쓸 게 있으면 써야죠. 써야죠. 할 수 있는 건 정말 딱 해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됩니다. 이거 나간다. 알고는 있어라. 요 정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책을 썼는데 거기 기자를 대하는 법 7가지 방법이 챕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 첫 번째 챕터가 기자를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렇죠. 사실 만약에 친하다고 해서 안 쓴다 그럼 그거는 좋은 공사를 기자가 구분 못하는 아닌 거죠. 왜 맞습니다. 친하게 지내는지가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그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밥 먹자고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자를 멀리해라. 근데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따질 수도 있지만 쿠팡이 저렇게 콧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미국 기업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어라는 거 있고 가장 큰 건 소비자를 믿는 것 같아요. 이미 소비자들의 습관을 우리가 장악했어.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그렇지. 탈팡한다고 하지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법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발의만 돼 있고 안 돼 있는데 이제 온라인 디지털 쪽 플랫폼 사업에서도 특히 제일 심한 게 이 플랫폼이거든요. 독과점이. 그럼 여기에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독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존 방식이 그대로 지금 쿠팡도 한 건데 뭐냐면 초기에 투자를 받아서 엄청나게 과잉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독점적으로 시장을 그렇죠. 형성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이제 세계를 만들어서 만들어 간 쿠팡 거죠. 배달하고 이제 뭐 그렇죠. 플랫폼하고 이런 식으로 OTT까지 예. 다 합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걸 준엄하게 꾸짖고 뭔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